그럼 끝. 자, 하자. 251번부터 볼게요. 우와! 깜짝이야. 자, 3인명제를 주고 집합에 대한 얘기를 들어간다. 자, 뭐예요? 3인명제 줬다. 그럼 뭐야? 여기서 만들어지는 진리집합들의 포함관계는 어떻다? 얘가 성립한다. 됐죠? 자, 참고로 우리 집합 단원에서 내가 설명하고 간 녀석이 있어. 집합에서 꼭 기억하세요라는 성질 뭐냐면 A와 B를 교집합을 했는데 둘 중 하나가 나오면은 요 녀석이 성립합니다. 여기로 보통 외우라고 하거든요. 두 집합을 합집합이라는 연산을 했는데 뭔가가 튀어나오면 그 녀석이 포함합니다. 외우라고 하면서 A와 B의 포함관계는 여집합끼리의 포함관계랑 반대 방향이 됩니다. 라고 외우라고 하면서 저거랑 관련된 두 가지도 외우라고 해요. 보통 뭐냐면은 A와 B에 대해서 여기 여집합이 있을 때랑 여기 여집합이 있을 때 왔다 갔다 하는 녀석 외우라고 하거든.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다? A와 B가 서로 섭니다.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 A, B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입니다. 그래서 딱 보자마자 바로 얘가 나오게 돼 있어. 보통 외우라고 하는데 자 왠지를 지금 간단히 설명해야 되니까 요는 잠깐만 이거 A다. 요 세 가지 녀석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자주 나오는 거라 일단은 지금 패스할게요.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 B의 여집합에 A가 들어가세요. B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여집합은 이 나머지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지? 여기에 A를 넣어 세우기 때문에 여기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A, B는 서로서가 바로 튀어나오게 되고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 B 안에 A 여집합을 그려야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A 여집합을 이렇게 그려요. 근데 여기다가 A를 표현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이 A 여집합의 바깥 범위 요 녀석이 색칠되거든. 그러면서 항상 참인 녀석을 물어볼 때 파란색 부분이 A, 빨간색 요 큰 동그라미가 B, 둘이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 요게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요 녀석으로 거의 100% 물어봅니다. 그래서 좀 외우라고 하세요. 외우라고 하세요는 아니고 외우세요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요거는 좀 기억을 하고 갔으면 좋겠어. 알았죠? 집합에서 배우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아마 보자마자 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오케이? 바로 4번으로 얘기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는 적어도 이 밴드그램 그려놓고 생각했었어야 돼. 알았죠? 오케이. 다음 307번으로 가보자. 251 맞지? 짠. 자, 어떤 명제를 참인지 확인해요. 짝수가 쓰여져 있으면 그 뒤에는 모음이 있다. 그러면 일단 이게 참인지 확인하려면 뭘 확인해 봐야 돼? 짝수를 뒤집어 봐야지. 맞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 이 명제가 참이라면 뭐도 참이다? 모음이 아니면 짝수가 아니다. 뭐? 대우명제도 참. 근데 조금 바꿔보면 모음 말고는 뭐야? 자음이고요. 짝수가 아니면 뭐야? 홀수죠. 그래서 자음 뒤에도 홀수가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래서 자음. 답은 5번. 알았지? 설마 모음자음이 뭔지 모르는 건 아니죠. 아, 그래. 옛날에 그런 질문 받아본 적 있어. 고3이었어. 막 경우의 수 문제, 확통 문제였어. 막 물어봐. 막 모음 어쩌고, 자음 어쩌고. 쌤, 자음이 뭐예요? 모음이 뭐예요? 고3이 그 질문을 하더라. 내가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아, 벌써 그게 몇 년 전이지? 2009 개정의 마지막 학년이었으니까 2015 개정으로 넘어오기 전. 2015 개정은 2015년 중1들을 대상으로 만드는 거니까 2018년에 고1. 그러면은 2018년 당시 고2던 애들. 와, 그때 그 반. 와, 진짜 엄청났던 애들.
다음 모음이 뭔지 물어보고 봐. 적어도 3개라고 하면 몇 개야? 라고 하면 뭐야? 적어도 3개가 몇 개야? 뭐 1개거나 2개거나 3개거나. 아니지. 적어도 3개니까 3개 이상이란 얘기잖아. 3개, 뭐 4개, 5개. 적어도 3개가 몇 개야? 3개요. 아니, 적어도가 붙어 있잖아. 3개요. 그런 애들이 있거든. 잘 사나? 자, 37번 갑시다. 전체 집합 이외의 공집합이 아닌 세 부분 집합 PQR이 각각 세 조건의 진리집합이고요. 다음과 같은 명제가 성립한다. 자, 참인 명제 몇 개 줬어? 2개 이상. 3개까지 줬다, 그치?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녀석을 풀어보세요. 뭐예요? 집합에 대한 얘기. 그럼 뭐야? 너희들은 참인 명제들 가지고 집합 얘기로 넘어가야지. 맞지요? 맞지요? 자, 얘네가 하고 싶은 얘기 한 번 더 가보자. 좀 다시 쓸게요. P면 Q이다. 그 다음에 not P면 Q이다. 그 다음에 not R이면 P이다. 자, 얘네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뭐 해보도록 하자. 대우명제도 한번 써보고 시작할까? 아, P다. 얘는 뭐예요?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자,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너희들이 뭐 도식화 하던가 기타 등등등등 풀러가 봐야 되는데 일단 P는 어디 안에 있다? Q 안에 있다. 근데 P 여집합도 Q 안에 있대. 바깥으로 튀어나가면 돼, 안 돼? 얘가 바로 전체 집합이 된다는 얘기지. 됐음? 포항관계로 따져본 거예요. 됐죠? 그래 나서 P 안에 뭐가 있다? R 여집합이 있다. 여기서부터 너희들이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풀어 들어가면 되겠지. 됐음? 자, 한 번 더 그릴게요. 대우를 뭐 써보긴 했는데 딱히 대우가 필요하진 않았네. 요 녀석 Q 안에 P도 not P도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Q 자체가 뭐가 된다? 전체 집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야 P가 요렇게 들어갔을 때 P 여집합도 뭐? Q 안에 들어가거든. 전체 집합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P 안에 뭐 있다? R 여집합 있다. 짠, 여기까지. 이거 보면서 이제 찾아갑시다. 기억. P 여집합은 Q 안에 있나요? 네, 당연한 말이죠. 또는 여기서 바로 보자마자 참 나왔을 수도 있고. 두 번째, 니은 R에서 P 여집합을 뺍시다. R은 어디야? R. R 여집합이 요 빨간 거니까 R은 요거 전체를 얘기한다, 그치? 요 바깥쪽. 맞죠? 벤다그램 보면서 어쨌든 대답하는 겁니다. 성훈씨. 자, 요 빨간색 빗금친 부분에서 뭐 빼보자? P의 여집합을 빼보자. P의 여집합은 어디야? 요 바깥이잖아. 빼면 남는 건 뭐야? 이 도넛 모양 남네요. 공집합이니? 아니요. 탈락. 그 다음에 디귿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여집합과 여집합의 합집합. 다른 말로 교집합의 전체 여집합. 드모르간의 법칙을 썼어요. R과 P의 교집합 어디예요? R과 P의 교집합 아까도 했었지만 여기다, 그치? 맞죠? 이 녀석의 R과 P의 교집합. 그 녀석의 여집합. 그럼 어디야? 여기랑 여기를 얘기하네요. 자, 지금 이 녀석을 바라봅시다. 어디 안에 있어요? Q 안에 있나요? 네, 당연히 참이죠. 이거 근데 생각하고 있으면 멍청이지, 사실. 왜? Q가 뭐거든? 전체 집합. 당연히 어떤 집합이든 전체 집합에 부분 집합 들어가야지. 됐음? 답은 3번. 어쨌든 주어진 명제에서 3단론법을 쓰려고 했는데 쓸 필요도 없었고 어쨌든 주어진 명제들 이용해서 뭐 찾기?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그 벤 다이어그램 보면서 집합의 포함관계 찾기. 손시 됐죠? 됐죠? 네. 자, 우리 숙제가 어디까지였죠? 331까지였냐? 어디까지 했지? 잠깐만. 319까지였구나. 자, 여기서부터 증명. 오케이. 가자. 자, 우리 증명을 할 겁니다. 무엇을? 명제를. 다음 단원에는 부등식을 증명할 건데 지금은 명제를 증명할 거예요. 명제의 증명. 자, 증명을 하는 데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직접 증명법과 간접 증명이 있는데 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데서부터 출발해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도 앞에서도 계속 해오던 녀석인데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인지를 증명을 해보고 싶어. 뭐 증명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희가 풀었던 거야.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해보자. 어떻게 판단해요? 논리적으로 따지든 아니면 진리집합을 보라 그랬지. 그치? 그리고 포항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성립합니까? 그걸 확인을 했었어요. 이게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이었다. 그치? 각각 뭐해서? 진리집합을 찾아서 진리집합의 포항관계를 따져보는. 자, P면 Q다라는 명제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고 그냥 진리집합만 본 것뿐이다. 그치?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던 녀석이 이런 거잖아. 논리적으로 따져도 되지만 진리집합을 따지는 걸 우리 더 기본풀이로 했었지. 이 녀석의 진리집합에는 뭐가 들어가요? 3. 이 녀석의 진리집합에는 뭐가 들어가요? 마이너스 1과 3. 포항관계 이게 성립하니 안 하니? 하면은 명제 참. 맞지? 자, 예를 들어서 지훈 씨는 한국 사람이다. 참의 것이에요. 참이죠. 여기에 예시에 뭐가 들어가 있어? 지훈이 혼자 들어가 있겠지.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어? 지훈이도 들어가 있을 거고, 태욱이도 들어가 있을 거고, 성희도 들어가 있을 거고, 맞죠? 포항관계 어때? 성립하니 안 하니? 하잖아요. 명제 자체를 바꿔서 안 바꿨어? 안 바꿨어요. 근데 여태까지 했던 명제들은 이런 식이었어. 진리집합을 쉽게 따져갈 수 있는 녀석. 근데 진리집합을 따지기 힘든 명제들이 몇 개가 있다 그랬고, 그때는 뭘 이용해서 증명을 해도 된다? 대우명제. 즉 명제 자체를 뭐 해도 된다? 바꿔도 된다였어. 그게 바로 간접증명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간접증명은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우라는 새로운 명제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방법. 명제 자체가 더 이상 P이면 Q이다가 아니잖아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면 not Q이면 not P이다인 대우도 참이다. 그 사실을 이용해서 풀어나가는 거지. 그래서 원래 명제 P이면 Q이다의 각각의 진리집합을 따져보려고 하는데 너무 범위가 넓다거나 해서 진리집합으로 따지기 힘들 때 너희들은 대우를 이용해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명제, 증명법.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귀류법인데, 귀류법은 약간 뭐를 이용한다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부정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명제와 부정의 명제는 참고지시 어땠다, 성훈아? 원래 명제와 부정 명제는 참고지시 어떻다? 반대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명제가 참이라면 부정이 뭐다? 거짓이다라는 사실을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부정인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방법으로서 이게 틀렸으니 부정이 거짓이니까 원래 명제는 참이야.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게 귀류법이거든. 근데 증명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귀류법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좀 자세하게 예시 문제를 좀 귀류법은 풀어줘야 되는데, 대표적인 예시들을 반드시 너희들이 뭐로? 서술형으로 좀 연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책에 자주 나오는 문제들을,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보통 연습을 시키는데, 일단은 마플 시너지가 있으니까 여기서 자주 나오는 문제 번호 좀 써줄게요. 너희들이 얘네들은 앞으로 너희들이 서술형이라 생각하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320번, 323번, 그 다음에 324번. 요 세 개. 서술형으로 나올 가능성 높은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유형 17번은 사실, 귀류법은 사실 좀 더 많은 문제들이 교과서에 있기는 한데, 마플 시너지에는, 즉 모든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326번, 7번. 얘네들의 풀이는 서술형이라고 생각하고 좀 푸셔야 돼요. 알았죠? 자, 일단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되게 쉬워서 바로 갈게요. 뭐냐면 요 녀석입니다. 320번. n제곱이 홀수가 된다라고 해서 n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를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니? 그는 불가능하고, 제곱을 했을 때 홀수가 되는 모든 수들을 예시를 잡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 사실 알고 보면 그냥 n이 홀수인 것밖에 없거든. 그냥 그거를 가지고 증명을 했다고 하긴 그렇지. 그래서 요 녀석의 증명 방법이 바로 뭐예요? n으로 출발하는 게 편해? 제곱을 하는 게 편해? 제곱에서 n을 만들기 위해서 뭐 씌워야 되고?
루트를 씌워야 되고, n을 이용해서 제곱을 할 때는 말 그대로 뭐 하면 돼요? 제곱을 하면 되죠. 루트가 편해, 제곱이 편해? 당연히 제곱이 편하죠.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뭐다? 대우를 이용한 증명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간단하니까 그냥 찾아보세요. 대우 명제가 뭐예요? n이 대우 어떻게 만들어? 가정과 이면 결론이다. 요 가정과 결론은 뭐예요? 반대로 뭐 정확하게 반대 뭐 자리도 바꾸고 반대 또 뭐도 해야 돼 둘 다 바꾼 다음에 부정도 해야지. 그게 대우다 맞죠? 처음에 뭐가 들어가요? 그 사연이 짝수면 그렇지 홀수가 아니다니까. 그럼 뭐다? n제곱도 짝수이다. 그렇지. 요게 바로 대우 명제고요. 얘를 밝히는 방법은 되게 쉽습니다. n이 짝수니까 n을 뭐로 잡으면 돼? 2k. 물론 서술형이라면 반. k는 자연수 이런 말 잘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n 제곱을 구하시면 돼요. 뭐예요? 4k 제곱. 해주면 뭐야? 짝수로 표현을 하는 방식 2배수꼴. 맞죠? 그렇게 하면은 뭐야? 제곱도 짝수다. 그럼 증명 끝이야. 그 녀석을 쭈르르르르륵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자, 대우는 되게 쉬워요. 대신에 이게 대우를 이용하는 문제네. 아, 이거는 규류를 이용해야 되는 문제네. 그것만 너희들이 잘 구분만 해주시면 돼. 알았음? 자, 간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문제를 볼 거냐면, 자, 요거 326번인데, 자, 다들 책 잠깐만 덮고, 말 그대로 그냥 쉽죠? 루트 2는 무리수이다라는 거를 뭐 해보세요? 연습장에다가 너희들이 한번 빈 종이에다가 풀어봐요. 루트 2가 무리수이다. 증명해봐봐. 이제 빵꾸 뚫린 건 미안해요. 자, 루트 2가 무리수이다. 증명해봐요. 갈게요. 자, 보자. 루트 2가 유리수다. 유리수가 뭐야? 분수꼴. 그쵸? 맞죠? 그래서 루트 2를 뭐라고 잡는다? a분의 b로 표현을 하면서 단 a는 당연히 0이 아닌 거는 뭐 있는데 일단은 뺄게. a, b는 뭐다? 서로 소꼴로 나타낼 수 있는 자연수분의 자연수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이 분수꼴의 식을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뭐야? 루트 2a가 b가 되고요. 그냥 양변을 제곱을 하죠. 그럼 뭐 나왔어? 아까 앞에서 저 몇 번이지? 320번에도 증명했던 건데 제곱을 했더니 2의 배수, 즉 짝수가 나왔지. 그래서 b제곱이 뭐니까? 짝수이므로 b도 뭐다? 짝수다. 그래서 b를 뭐로 표현을 하자? 2k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집어넣어요. 그럼 얘가 우변이 4k제곱이 되면서 2 약분해주면 a제곱이 뭐예요? 2k제곱이 되죠. 그럼 뭐야? a제곱이 짝수가 되면서 a도 뭐예요? 짝수가 나와요. 여기서 틀렸죠 이미? a, b는 분명히 서로서로 했는데 둘 다 짝수 2의 배수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서로서라는 걸 만들 수 없다. 즉 분수를 못 만든다는 얘기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 원래는 a는 뭐 2l 한번 한 다음에 둘 다 2의 배수네. 따라서 이 내용은 a, b가 뭐다? 서로 소라는 가정. 유리수 자체가 틀렸다기보다는 서로 소인 유리수로 표현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죠. 즉 서로 소라는 가정에 위배됐다. 즉 모순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 지을 때 뭐다? 루트는 유리수가 아니다. 즉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렇게 증명을 마무리 지어요. 요게 지금 300 몇 번이야? 326번, 327번 문제 보면은 비슷하게 풀고 있고요. 요 식 정리하는 방법을 서술형처럼 당신들이 연습해 주셔야 돼요. 알았죠? 물론 뭐 지금 뭐 연습장 껴놓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26번, 27번 풀이 자체가 내 거랑 똑같아서 뭐 써놓을 필요까지는 없을 겁니다. 근데 빈칸 출연보다는 실제 서술형처럼 당신들이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알았음? 오케이? 자, 그럼 나머지 증명 문제들은 빈칸 출연처럼 풀고 지금 내가 써준 이 번호들은 서술형처럼 꼭 나중에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숙제를 그렇게 하세요는 아니에요.
내신 대비 들어가면 서술형처럼 답 쓰는 방식들 다 설명할 겁니다. 알았죠? 지금은 그 흐름만 이해하시면 돼서 패스. 됐죠? 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증명 끝났어요. 이제 뭐 하러 갈 거예요? 새로운 명제에 대한 얘기를 하러 갈 거고 오늘 명제 마무리 지을 거예요. 자, 가자. 다시 명제로 돌아옵니다. 잠깐 딴 얘기 했던 거고. 자, 명제로 돌아와요.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명제들은 전부 다 뭐였다? P면 Q이다. 그렇지? 자, 명제라면 뭘 물어본다 그랬어? 결국 P면 Q이다라는 명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다? 참거짓. 맞죠? 참거짓을 물어보죠. 조건 P와 조건 Q에 대해서 각각 조건에 대한 뭐를 찾고 진리집합을 찾고 그 진리집합 찾아서 그 진리집합끼리의 뭘 보고 포함관계를 보고 뭐 찾았어? 참거짓을 따졌다. 그렇지? 결국 우리한테는 참거짓을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때 그 중에서 참인 명제 뭐야? 화살표를 이제부터 두 줄로 쓰기로 약속을 해요. 그냥 화살표 한 줄짜리는 참인지 모르고 거짓인지 모르는 명제 혹은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를 모두 다 얘기를 하는 거라면 어쨌든 명제니까 화살표 두 줄짜리는 뭐다? 참인 명제를 저렇게 나타내기로 약속을 했어요. 알았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원래 이 명제에서 P의 이름이 뭐였어? 기억함? Q의 이름이 뭐였어? 가정과 결론이었죠. 자, 근데 참임이 밝혀진 명제에서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그 녀석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는 필요조건, 하나는 충분조건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자, 그 이름이 붙게 되는 원인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쓰는 게 아니라 일단 얘기를 하고 나서 가줄게. 자, P이면 Q에다가 참임 명제 화살표 두 줄짜리를 표현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 참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P는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Q는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다른 조건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 불러주고요. 충분 조건이 끝이 아니라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Q의 이름이 바로 뭐예요? 그냥 필요 조건이 아니라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왜 그런 이름이 붙게 되는지 예시를 가지고 설명하면 이해하기는 쉬울 거야. 근데 이해를 가지고 풀진 않을 겁니다. 한 번만 딱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여대는요. 이라고 하잖아. 여대입니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당연히 참이죠. 서울에 있는 여대도 여대죠. 맞죠? 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참임을 알고 있다. 요 녀석의 조건과 요 녀석의 조건을 비교해보자. 자, 이름을 잘 보면은 어떤 조건은 다른 조건이기 위한이잖아. 앞에 있는 요 조건을 봐봐. 얘는 이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미 필요한 만큼, 충분한 게 다 가지고 있니? 아니면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하니?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고 싶어. 이미 얘를 가지고 있어, 없어? 가지고 있죠. 그럼 다시 한번. 얘는 얘를 만들기 위해서 충분하다, 필요하다? 충분합니다. 이 조건을 보면은 서울에 있다라는 조건과 여대라는 조건을 같이 가지고 있다 보니 이미 여대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즉 얘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얘의 이름이 충분 조건이 된 거고요. 두 번째로 얘를 먼저 보자. 얘는 어때요? 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하지. 어떤 조건이 더 필요해? 인서울이라는 조건이 더 필요한 상태죠. 그래서 필요 조건이라 붙게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3인 명제에서 화살표를 보내는 쪽의 이름이 뭐다? 충분 조건. 화살표를 받는 쪽의 이름이 뭐다? 필요 조건. 근데 너희들이 방금 내가 한 것처럼 조건들을 보면서 필요하다, 충분하다라는 얘기로 가면은 나중에 너희들이 이런 범위로 나오는 조건들에서 너희들이 되게 찾기 힘들어해. 뭐가 더 필요하고 뭐가 더 충분한 거야? 되게 까다로워 보이거든. 범위로 보면 이거보다 이게 더 많이 있지. 그럼 얘는 이거이기 위한 충분인 것처럼 보이니? 필요한 것처럼 보이니? 다른 게 더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 않냐? 2부터 3까지가 더 필요해요. 1부터 3까지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거꾸로 너희들이 이름을 얘기하게 되거든.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그냥 단순하게 암기를 하세요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이해 처음에 한 번만 딱 하고 나면은 패스. 진리집합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라 조건끼리 봐야 되는데 너희들은 조건을 보기 애매한 문제들은 진리집합으로 거꾸로 답을 쓰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그냥 외우세요. 어떻게 외우냐? 이 명제 화살표 방향이 뭐 하는 거다? 총을 빵 쏘는 겁니다. 어이 남학생들 배그 해봤죠? 맞죠? 배그를 하면 총을 빵 쏩니다. 맞죠? 총 맞은 놈은 뭐예요? 뭐 하면서 죽어요? 피가 나죠? 얘의 이름이 뭐다? 총 맞은 놈. 뭐 한다? 피 나는 놈. 피가 질질질. 그래서 뭐처럼 보여? 필자처럼 보이죠? 필요 조건이고요. 다시 한번 화살표 받은 놈. 뭐? 총 맞은 놈은 뭐다? 필요 조건이고 얘는 다시 한번 뭐 하고 있어요? 얘는 총 쏘고 있죠? 총을 씁니다. 근데 어이 잘못 썼네. 충자가 되는 거야. 다시 화살표 보내는 놈은 뭐다? 충. 화살표 맞는 놈은 뭐다? 필. 자, 이 분위기 항상 나와요. 자, 근데 이렇게라도 외워주세요. 알았죠? 학교쌤들도 이렇게 대부분 가르치셔요. 왜? 너희들이 빨리 명제에 대해서 참가지를 주거든, 얘가. 주는 거 어딨냐? 물어보는 거 말고. 여기 있네. 자, 뭐는 뭐에 기반 충분 조건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합니다. 너희들한테 참인 명제를 빨리 만들어서 빨리 집합으로 넘어가세요라고 해서 집합 문제를 물어본단 말이야. 보기를. 그치? 근데 너희들이 막 충분 필요라는 이름에서부터 막 고민을 하면서 아씨 충분히 화살표 보내는 거였나 필요였나 그러고 있으면은 하루 왼종일 풀게 됩니다. 푸는 시간을 절약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모든 쌤들이 이렇게 다 이름을 이렇게 보통 외우라고 해요. 다시 한번. 참인 명제에서 화살표 보내는 놈이 무슨 조건? 충분 조건. 총 쏘는 놈. 화살표 받는 쪽에 있는 놈을 뭐라 부른다? 피 나는 놈. 필요 조건. 알았쯤? 알았음? 알았죠? 자, 근데 여기서 이름이 하나가 더 있어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합쳐가지고 뭐라고 부르냐? 자, 요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뭐? 배그 해봤지? 서로 빵빵 쏴가지고 서로 죽는 걸 럽샷이라고도 하고, 그치? 이건 뭐예요? P는 키우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죠. 근데 P는 키우기 위한 무슨 조건이기도 하네? 필요 조건이기도 하네.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또는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그리고 Q도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자, 빨간 거. 뭐예요? P는 충분 조건입니다. 총 쏘고 있죠? 근데 뭐 하기도 하네요? 총을 맞기도 하네요. 그래서 필요 조건이자 곧 충분 조건이라고 해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도 이름을 붙여요. 하나 더 밑에도 마찬가지겠죠? 맞죠? 빨간색 화살표를 보니까 Q는 총을 맞았어. 필요해요. 근데 파란색 화살표를 보니까 총을 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필요 조건이자 곧 충분 조건. 알았음? 그런 경우는 뭐다? 이 상황에서는 진리집합이 이거가 성립합니다. 규조는 PQ가 같을 수도 있고 P가 더 진짜 작은 집합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규조에서 뭐? 이거이자 이거를 동시에 성립하는 거니까 다른 말로 뭐예요? 서로 같은 집합. 일 때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아셨음? 자, 지금 시간 몇 시야? 뭐야? 두 문제 얼른 풀어볼까? 자, 몇 번을 푸냐면 쉽죠? 349번 하나 푸시고요. 필충 하나 더 풀자. 어딨냐? 일단 이거 푸세요. 번호 써놓을게. 필충 여기 있다. 아이 별로야. 365. 자, 두 개 풀으세요. 할게요. 자, 349. 자, 뭐요? 아까 너네 아까 251이었나? 그 문제랑 약간 느낌 비슷한 거죠. 뭐예요? 어떠한 명제가 참일 때. 아까는 뭐였어? 이렇게 적고, 이제는 뭐야? 충분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명제를 준 거랑 똑같죠? 그럼 뭐예요? 아까랑 똑같이 P가 Q의 여집합에 속한다고 아까 설명했던 거 기억나는 사람들이 이거 딱 보자마자 무슨 얘기야? PQ는 뭐하다? 서로 소다. 외우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딱 보자마자 서로 소인 거 얘기 어딨어? 얘잖아.
1번. 됐죠? 맞았음? 아이, 똑똑하구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365번 가보자. 요거 하고 잠깐 쉴게요. 자, P와 Q라는 명제에 대하여 뭐예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다시 한번 뭐라고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P가 Q 안에 쏙 들어가도록. 맞죠? 원래는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P가 Q한테 총을 쏜다. 그렇기 때문에 P가 Q 안에 쏙 들어간다. 이 얘기다. 그치? 자, 둘 다 표현을 해보자. 위에 거 인수분해 되네. 뭐라고요? 마이너스 붙여주면은 P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고. 맞죠? 수직선상의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때 P가 안에 쏙 들어가야 됩니다.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그 다음에 Q는 어때요? A보다 크거나 같대. 얘를 덮어버리도록 이렇게 가야 된다. 그렇지? 그럼 명확하게 위치는 어디에 있네요?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네요. 자, 여기서 등호가 지훈씨 붙어요, 안 붙어요? 그렇지. 붙죠. A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더라도 빨간색이 더 많은 거 맞죠? 됐음? 이렇게 되어 있... 아니다. 이건 좀 이따 하자. 그래서 A의 범위는 뭐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 그럼 최대값은 얼마? 마이너스 2.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볼게.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 있는 녀석에 대해서 이렇게 될 때랑 이렇게 될 때랑 이렇게 될 때랑 이렇게 될 때. 자, 부등호는 당연한 거고. 자, 여기 등호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여기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여기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여기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알고 계시죠? 네, 이거 혹시나 뭐 깜빡할까봐. 어쨌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그럼 이제 참인 명제에 대해서 뭐 A 찾기, B 찾기, 뭐 참이 되도록 범위만 완성하기 기타 등등 문제 다 풀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너희들이 제일 고민이 길어지는 문제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좀 예시 괜찮은 게 없나? 이것까지 하고 쉬자. 자, 339예요. 요거 하면은 오늘 명제 끝나요. 절대분식 들어갑니다. 339 풀어보세요. 이런 문제 풀 때 너희들이 명제에 대한 내용으로 그리고 명제의 참거짓은 진리집합으로 그 얘기를 자꾸 까먹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실수 많이 하는 것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자, 지금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P가 Q이기 위한 뭐이지만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은 즉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뭐가 성립하는 얘는 맞지만 얘가 성립하지는 않는 녀석을 찾아가세요. 그렇지? 그리고 나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가지고 가자라고 하면서 3번 같은 거 예를 들어볼까? 3번 어때요? 3번? P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XY가 같은 거. 그 XY가 같다라는 얘기는 어떠한 놈들 있지? XY가 둘 다 1인 것도 있고 XY가 둘 다 2인 것도 있고 XY가 둘 다 0인 것도 있고 XY가 둘 다 마이너스 1인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진리집합으로 같습니다. 근데 Q에는 어때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니까 어때요? XY가 모두 다 0인 것만 있죠. 성관계 어때요? 얘는 성립하지 않지만 얘가 성립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랑 완전 정반대. 그래서 아니다. 맞죠? 맞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거 4번 같은 거 4번은 어때요?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이다. 방금도 했던 거지만 어떤 놈이 있어요? XY가 둘 다 0인 게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옆에는 뭐예요? XY가 0이다. 자, 그럼 어떤 게 있지? 곱해서 0이라는 얘기는 X가 0인데 Y가 0이 아닌 것도 있을 거고 X가 0이 아닌데 Y가 0인 것도 있을 거고 둘 다 0인 것도 있을 겁니다. 맞죠? 어때요? 포함관계가. 얘가 성립하고 얘가 성립하지 않죠?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답. 답 몇 번? 4번입니다. 알았음? 그런 식으로 가보자. 자, 몇 번? 339번. 왜 안 넘어가? 자, 339번.
339번 볼까요? 4번 보기를 먼저 볼게요. 4번. 일단 저거부터 봐야지. 이번에도 역시 뭐예요?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얘가 성립하지만 필요 조건은 아닌 것을 찾아보세요. 자, 뭐예요? 요거는 아닌 녀석. 즉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아까랑 똑같은 거 찾아보란다. 맞지? 자, 4번 보기 한번 보자. 첫 번째 좌변 P. 좌변이 아니라 A, B가 0입니다. 뭐뭐뭐 가지고 있어요. A가 0이지 B가 0이 아니지. 두 번째 A가 0이 아닌데 B가 0이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A, B가 둘 다 0이지. Q에는 뭐 있어요? 절대값끼리 더해주면은 0이다. 그 말이 뭐예요? 둘 다 0인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함관계 어떻게 돼요? 요거는 성립하지 않지만 이건 성립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정반대인데 답을 4번으로 고르는 사람 가끔씩 생겨요. 왜 그렇죠? 아닌 애가 밑줄이 그어져 있는 문제들이 가끔 있거든. 실컷 잘 찾아놓고 아는 것을 맞다 반대인 거 찾기지 답 4번 이런 사람들이 한 번씩 있다고. 저 아닌이냐? 필요 조건은 아닌이었죠. 맞죠? 그래서 저거랑 똑같은 걸 찾아야 되는데 정반대인 걸 찾으러 가는 사람들이 가끔씩 발생해요. 그치 성원아? 됐죠? 자, 그리고 5번 같은 것도 마찬가지. 어때? 5번 P 정리해보면 얘가 말하고 싶은 게 요거 이거 나옵니다. 이거 양변 2배 해주면 그래서 뭐예요? A는 B는 C, Q는 A는 0, B는 0, C는 0. A, B, C가 다 똑같은데 셋 다 0인 걸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좌변은 1인 것도 있고 2인 것도 있고 0인 것도 있고 포함관계 어때요? 이게 성립하지 않고 이게 성립하죠. 우리가 원하는 거랑 역시 정반대인 상황이죠. 5번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답은 뭐야? 자, 좀 오래 걸리네, 이거는. 1번 가보자. 아니야, 2번부터 가보자. 2번. 뭐가지? 가자. 첫 번째.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A가 음수라면 B가 양수고요. 맞죠? A가 양수라면 B가 음수예요. 근데 이것만 존재하니? 0인 것들도 많이 존재하죠.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붙여주면 될 거야. 자, 옆에 있는 녀석이 원하는 건 뭘까요? 절대값 A와 절대값 B의 합은 A-B의 절대값과 같다. 자, 기본적으로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은 어때요?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은 어때요? 양수와 양수의 합, 즉 크기가 커지는 상황이죠. A와 B를 뺐을 때 크기가 커져야만 똑같겠지. 크기가 커지기 위해서는 뭐야? 부호가 서로 어떻다? 반대라는 상황이겠지. 쉽게 말하면 부호가 뭐예요? 반대.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때?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충분이지만 필요는 아닌 것은 아니에요. 알았죠? 그 다음에 3번. 왜 이렇게 힘들어? A, B가 0이다. 그 말은 뭐야? 둘 중 하나는 0이라는 얘기죠. A가 0일 때 B가 0이 아니라 A가 0이 아닐 때 B가 0이다. 둘 다 0이다. 세 개 다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옆에 있는 녀석 뭐야? 절대값 A-B와 절대값 A 플러스 B가 부호가 같다면, 부호가 똑같다면 얘가 더 크죠. 부호가 반대라면 얘가 더 크죠. 부호가 반대거나 같지는 않다. 그 말은 뭐야? 한 놈은 0이라는 얘기지. 맞죠? 같은 말이죠. 필충이죠. 됐죠? 그래서 답은 아마 몇 번? 1번일 겁니다. 1번. 자, 근데 1번에서 또는을 비교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알았음? 또는 합집합이면 얘만 만족하는 거, 얘만 만족하는 거, 둘 다 만족하는 거 다 포함. 그렇게 들어가던가 아니면은 P면 Q다가 참이니 거짓이니 밝히기 힘들어. 왜? 또는 때문에. 그래서 얘가 참이라면 거꾸로 하고 싶은 말 뭐야? not Q와 not P의 관계를 보세요. not Q가 뭐야?
A가 1보다 작거나 같다. and B가 1보다 작거나 같다. not P의 조건은 뭐예요? A 더하기 B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두 개를 더해서 2보다 작거나 같나요? 예, 3입니다. 거꾸로 성립하나요? 아니요. 합이 2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둘 다 1보다 작거나 같을 필요는 없어요. 포항관계 어떻게 돼요? 포항관계 어떻게 돼요? 이게 성립하고 이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not P와 not Q의 관계. 그 말은 뭐야?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에 속하고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을 포함하지는 못하는 상황. 그럼 뭐야? 여집합끼리의 포항관계는 반대가 돼야 된다.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여집합끼리의 포항관계로 들어가는 게 훨씬 간편합니다. 물론 헷갈릴 수 있어서 좀 잘 봐야 되겠지만 요런 보기들 이제 339번의 1번 같은 보기들이 사실 좀 까다로울 수 있죠. 또는 여집합으로 즉 not P와 not Q의 관계로 가는 게 훨씬 간편합니다. 알았죠? 알았음? 가자. 어쨌든 쭉 이어나갑시다. 그러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대한 내용 다 끝났어요. 이제 남은 게 뭐야 이거? 이제 남은 게 뭐죠? 30분 정도 남았으면 절대부등식 하러 갈게요. 명제 끝. 자, 속도가 조금 빨라졌는데 오늘 하는 절대부등식은 굉장히 기초만 하고 마칠 겁니다. 유형 딱 두 개예요. 1, 2번. 근데 이거 숙제로는 못 나가요. 오늘은 그래서 숙제는 명제 남은 거 다 하시면 되고 오늘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 절대부등식의 기초에 대한 내용만 하고 마칠 거야. 알았지? 숙제 못해요. 다시 얘기하지만. 알았죠? 자, 갑니다. 절대부등식이라는 게 있는데 얘들아. 절대부등식이 뭐게? 성은씨? 절대부등식이 뭐였게요? 이렇게 칠판 오늘 안 지워지지? 절대부등식이 뭐게? 절대, 다른 말로 반드시 뭔가 같아. 자, 상식 얘기입니다. 절대부등식은요, 등식의 한 종류가 아니라 부등식의 한 종류인데 등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랑 뭐요? 부등식 얘기하면 이빨 뽑아버릴 거예요. 등식입니다. 등호가 들어가 있어요. 부등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등식에는 뭐뭐 있죠? 방정식과 상등식과 방정식이 있습니다. 맞죠? 상등식은 뭐예요? 항상 성립하는 등식. 방정식은 뭐예요?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등식. 부등식도 두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는 절대부등식이고 하나는 조건부등식이라고 해서 원래는 명칭이 두 가지로 나눠서 써요. 근데 우리가 구분을 잘 안 하죠. 절대부등식이 바로 뭐다? 항상 성립하는 거. 반드시. 조건부등식은 특정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부등식, 특정 x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부등식. 우리가 이미 2차 부등식 했죠. 보통 뭐 0보다 작다, 뭐와 뭐의 사이범위, 0보다 크다, 뭐와 뭐의 바깥범위 이렇게 했던 그 녀석 또는 수산에서 했던 어떤 녀석?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만들기. 뭐였어? 그래프로 해석해서 판별식을 풀어나갔습니다. 기억나나요? 그 녀석이에요. 그럼 지금 하고자 하는 절대부등식도 역시 마찬가지 뭐다?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알았음? 알았음? 근데 보통 부등식은 절대부등식과 조건부등식 이름을 잘 구분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냥 부등식 거려요. 알았죠? 알았죠? 자, 어쨌든 갑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에서는 물어보는 게 뭘까? 자, 항등식에서는 결국 뭐 물어봤어? 항등식. 다음 식이 항등식일 때 A와 B의 값을 구하시오. 뭐야? 항등식이니까 항등식을 완성해봐. 미정계수를 찾아가세요라고 하면서 수치대입법 또는 계수비교법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죠? 명칭들 잘 기억나죠? 다시 한번 항등식에서는 결국 뭘 묻는다? 식 완성하기. 방정식에서는 뭐 물어봤어? 실근 x, 뭐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 근과 계수의 관계 하면서 특정 x, 성립하도록 하는 x, 즉 다른 말로 근에 대한 질문을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여기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조건부등식은 뭘 물어봤어? 해. 2차 부등식의 해 구하기. 그리고 우리가 풀었던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뭐 했어?
완성하도록 하는 K의 범위 구하기. 즉 우리는 이미 다 풀어봤어. 뭐?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 항상 성립하기 위한 K의 범위 이미 구해봤고 해 구하기도 이미 구해봤어. 그럼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뭘 물어보겠어? 뭔가 여태까지 물어본 거랑 좀 다른 녀석을 물어본다는 얘기겠지. 항등식에서 물어본 거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다음 식이 항등식인 것은 이라는 문제를 풀어봤어. 자, 우리는요.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이미 풀어봤어. 대신에 조금 달라지는 거. 왜? 에 대한 내용 하나 남았습니다. 그것만 여기에서 볼 거예요. 부등식 완성하기, 항상 성립하도록 만들기 이런 것들은 수학 상에서 다 물어봤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아직까지 끽해봐야 1차, 2차 부등식이거든. 알았죠? 그래서 뭔가 좀 독특하게 생겼거나 아니면은 1, 2차에서 나오는 왜 항상 성립하니에 대한 질문이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부등식이라는 거는 결국 크다잖아. A가 B보다 크다 또는 B가 A보다 작다. 그래서 요번 단원에서 오늘 하려고 하는 가장 기초 내용은 결국 뭐냐면 양면에 들어있는 녀석에 대해서 뭐 해주세요? 크다 작다를 비교해 보세요 라는 거를 잠깐 하고 바로 새로운 부등식으로 넘어갑니다. 그 새로운 부등식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산술기야 뭐 코시 이런 것들은 오늘은 딱 이 녀석이 왜 성립하는지를 물어볼 거야. 자, 지훈씨 7이 커요? 4가 커요? 왜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수직선이죠. 수직선상에 늘어놓을 때 큰 수를 오른쪽에 놓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큰 거를 아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야. 그럼 너가 방금 말한 7이 오른쪽에 있으니까요는 이미 크다란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왜 큰지를 물어봤어. 왜 오른쪽에 있어, 7이? 눈을 피하지 마세요. 그래요, 자네. 왜 7이 커요? 왜 큰데요, 그러니까. 내 질문이 그거예요. 왜 커요? 7이 왜 커요? 태욱 씨, 7이 왜 커요? 이 생각보다 되게 어렵지. 자, 대소비교는 그거야. 빼면 양수니까요. 7 빼기 4, 뺄셈은 초딩 때 배웠잖아. 뺐는데 양수가 나왔다? 앞에 게 더 크다. 맞지? 자, 그래서 대소비교 해주세요라고 하면 가장 기본 뭐 한다? 두 녀석을 뭐 해주세요? 뺍니다. 빼서 뭐가 나오면? 양수가 나오면 A가 큰 거고 음수가 나오면 A가 더 작은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더 해볼게. 루트 7이 있고 루트 4가 있어. 누가 커요? 태욱씨. 왜요? 자꾸 왜 큰 거 작은 거래요? 뭐요? 누가 큰지를 물어봤는데 뭐 큰 거에서 작은 거는 뭐야? 왜 얘가 왜 커요? 양변이란 게 어디 있어요? 아직 부등호 붙지도 않았는데. 자, 자신감을 가져요. 어차피 너희들이 맞출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다 틀릴 질문을 왜 하냐가 아니라 너희들이 얼버무릴 수 있는 걸 정리해 주려 그래. 이미 너네 알고 있어. 루트 7이 루트 4보다 큰 이유 알고 있어. 왜 커? 아이! 어떻게 나타내요? 자, 왜 얘가 2점 몇인데요? 루트 5보다 크니까요. 루트 4보다 크니까요잖아. 그것도 대소를 이미 담고 있는 얘기입니다. 대소기 때문에. 자, 다시 질문할게요. 얘가 왜 커요? 성은 씨. 너네 알 건데?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어떻지? 더 크잖아요. 그 질문이 답이에요. 그러면 루트를 풀어줘서 비교하면 된다는 얘기지. 루트 푸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뭐야, 성원아? 그렇지. 제곱해서 뺐을 때 7과 4의 차고 그게 양수니까요. 이거거든. 루트 속에 있는 수가 크면 큰 수는 거 알잖아. 그 루트 속의 꺾기를 비교하자. 그거를 식의 상태를 비교하는, 즉 루트를 없애는 방법이 제곱을 하는 거잖아. 알았지? 자,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뭐요?
그냥 뺀다 그래서 바로 보이지 않는 루트 같은 걸 가지고 있다면 뭐 하자? 둘이 제곱해서 빼보자. 그때 만약에 양수가 된다. 그럼 뭐다? A가 큰 수다. 근데 이게 항상 성립할까?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 거는 맞는데 밑에 건 그렇지 않아요. 왜요? 0도 맞고 0보다 더 내려가서 음수 쪽 가면은 음수에서는 어때? 비교를 했을 때 0도 일단 양수와 0은 똑같다. 근데 음수와 0이거나 음수와 음수끼리 비교할 때는 마이너스 루트 7과 마이너스 루트 4. 아까 걸 얘기하면 얘가 더 크지. 더 오른쪽에 있지. 근데 제곱해보면 얘가 더 크지. 즉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되면 된다? 거꾸로 되면 되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성립한 건 AB가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알았죠? 요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수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녀석을 이용해서 이제 몇 가지를 풀어나가는데 항상 이게 쓰인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절대부등식을 밝혀볼 거예요. 그때 기본적인 절대부등식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절대부등식과 조금 달라요. 얘는 뭐가 다르냐면 보통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거는 증명용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뭐 서술형용 문제로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너희들이 꼭 연습을 해야 되는 절대부등식이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학교들은 아예 교과서에 있는 몇 문제, 한 열 몇 문제, 20문제 정도 되거든. 그 녀석을 다 체크해가지고 아까 그 앞에 증명이랑 같이 대우를 이용한 증명, 규律법, 그 다음에 요 증명까지 해서 다 교과서에 있는 것들을 싹 다 체크해서 이 중에 하나 서술로 낼 거야 라는 학교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증명 문제들은 싹 다 풀어봐야 됩니다. 그때 이제 보통 모든 출판사에서 다 다루고 있는 게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녀석, 이거는 증명 따로 안 할게요. 바로 얘기할 수 있어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왜요? 성은씨? 저변이 뭐니까? 완전 제곱식이니까 제곱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녀석 그리고 세 번째 녀석 너희들이 지금 시간 줄 테니까 빠르게 증명해 보세요. 자,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얼른 증명해봐요. 요거 두 개 증명하고 하나 더 증명 물어보고 문제 왜 못 푸는지 설명하고 마칠 거예요. 자, 가자. 두 번째 녀석 증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기본적인 절대부등식 문제는 뭐다? 증명형 문제라 그랬어. 이거 지금 너 필통 떨어지겠다. 이 기본적인 절대부등식 문제는 증명을 지금처럼 물어보기도 하는데 보통 다른 부등식을 증명하기 위한 기본적인 재료도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중 첫 번째 뭐예요? 제곱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기본적인 재료란 얘기야.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얘도 사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이런 것들. 알았죠? 얘를 푸는 방식이 바로 그거예요. 뭐 2분의 1로 묶고 이런 것도 좋은데 제일 단순한 증명 방법은 뭐냐면 a제곱 그대로 두고요. ab 그대로 둬요. b제곱을 살짝 바꿉니다. 어떻게? 4분의 1 b제곱과 4분의 3b제곱으로. 자, 그럼 어때? 앞에 있는 세 녀석을 보니까 뭐로 보여? 완전 제곱식으로 보여? 뭐랑 뭐의 합? a랑 2분의 1b의 합에 대해서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 그리고 뒤에 있는 녀석도 4분의 3이랑 개수는 이상하지만 어쨌든 제곱식이죠. 그럼 앞에 것도 제곱, 뒤에 것도 제곱.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증명 끝. 자, 두 번째, 세 번째. 이 녀석은요. 딱히 자세하게 설명 안 할게요. 방변이라는 거 아직 존재 안 합니다. 방변을 2배 하면 틀려요. 자, 좌변만 존재합니다. 현재 아직 증명 전이기 때문에 얘들도 그래서 우변 없었지 처음에는. 자, 좌변 정리해보면은 2분의 1로 묶고 2를 분배해요. 그런 식으로 정리 한 번 더 하고 나면은 우리가 외우고 있는 곱셈공식의 변형식 뭐야? 2분의 1 곱하기 a-b의 완전제곱식, b-c의 완전제곱식, c-a의 완전제곱식. 뭐야?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거든. 그래서 0보다 뭐합니다? 크거나 같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증명하시면 끝나요. 자, 근데 이렇게만 풀었다. 서술형 문제 감점입니다. 배운 사람들, 수학 배웠던 사람들, 옛날 기억 떠올려봐. 반드시 뭘 써야 됩니다라고 얘기한 거 들은 적 없나? 뭘이나? 뭐냐면
둘 다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 뭐다? 단, 등호는. 등호 성립 조건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단, 등호는. 증명할 때 이거 안 붙이면 감점시켜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항상 등호를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쓰라고 합니다. 알았죠? 여기서의 등호와 일치하죠. 그럼 여기서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 즉 언제 0인지를 보시면 돼.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인 경우는 뭐다? 둘 다 0일 때. 그래서 뒤에 게 0이다, b는 0. 앞에 것도 0이다, a도 0. 그래서 등호는 언제? a와 b가 둘 다 0일 때 성립합니다. 이 말 반드시 써줘야 돼요. 알았죠?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요 등호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그 등호는 이 등호와 일치하죠. 는 0이 되기 위한 조건 뭐야?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니까 셋 다 0, 0, 0. a-b가 0이 되기 위해서는 a는 b, b는 c, c는 a. 즉 a는 b는 c일 때 성립합니다. 알았죠? 오케이? 반드시 써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기본적인 절대부등식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증명해 보세요. 오케이? 합시다. 뭐예요? 증명.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니? 아, 네. 쓸데없는 짓 했죠. 아, 미안해요. 그렇게까지 깔 건 아닌데. 자, 쓸데없는 짓 하지 마요. 뭐 하면 돼요? 너도 4개로 나눴니? 아, 아니구나. 너 4개로. 너는 어떻게 했니? 그렇지. 자, 아까 내가 분명히 알려줬죠. 제곱해서 빼면 됩니다. 자, 절대값을 푸는 방법은요. 범위 나누기 맞아요. 근데 또 단순하면 거 하나 더 있잖아. 뭐야? 제곱. 그래서 요런 녀석. 자, 위에 있는 3개는 양변이라고 해봐야 우변에 0밖에 없었어. 좌변에 이미 다 몰려있기 때문에 제곱의 합의 형태로 증명을 한다면 밑에 거는 양변에 있죠. 양변에 있는 녀석이 대소 비교하는 방법은 빼거나 제곱해서 빼는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뭐 하자? 제곱해서 뺍니다. 그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뭐냐면 지금 부등식이 이렇게 돼 있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무슨 짓을 하기 시작하냐면 아싸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전개합니다. 우와 막 제곱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와 이미 제곱했어. 그래서 뭐예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제곱을 막 넘어와요. 그게 0에서 이미 틀렸어요. 어디부터? 여기부터 틀렸어. 왜? 이미 성립하는 게 아닌데 왜 양변을 쓰죠? 아까 이거 2배 하지 말라는 거랑 같은 이치입니다. 아직까지 성립 안 해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양변을 제곱하는 게 아니라 양변에 있는 녀석을 따로 가지고 와서 뭐 해야 돼요? 제곱을 해서 넘기는 게 아니라 제곱을 해서 빼기만 하는 겁니다. 알았죠? 아직까지 부등호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2항이랑 좀 다르다는 얘기야. 그냥 뺀 거야. 어쨌든 전개를 합시다. 그럼 뭐예요? a제곱, b제곱, 2의 절대값 ab.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자, 절대값의 제곱은 아까 이거 제곱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냥 제곱과 동일하죠. 절대값의 제곱이나 그냥 제곱이나. 그럼 이거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쓰면 됩니다. 바로 전개할게요. 자, 그럼 남은 거 뭐예요? 2에다가 절대값 ab 마이너스 ab. 태연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절대값이 커, ab가 커. 그냥이 커, 절대값이 커. 절대값이 크죠? 맞죠? 그래서 일단 큰 거는 명화. 근데 항상 크니? 양수라면 이미 똑같지. 됐죠?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뭐 붙여야 된다? 어디 갔어? 뭐 붙여야 된다 마지막에? 단 등호는. 등호 성립 조건. 단 등호는. 자, 이 등호와 저 등호는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돼요. 얘가 0이 된다. 그 말은 뭐야? 아, 절대값 AB랑 AB가 같은 경우구나.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학교 시험에서 역시 서술형은 원하는 답이 정해져 있죠. 요 녀석을 살짝 풀어쓰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이 생각 한 번만 더 해주면 돼.
어떤 수가 절대값을 붙였을 때 같아지는 경우는 뭐다? 그 수가 뭐니까? 양수니까. 그래서 AB는 뭐예요? 양수. 근데 0까지 붙여줘야지. 0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 등호는 A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합니다. 라고만 해주면은 이 문제의 만점 답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증명하시오. 알았음? 요거는 꼭 증명 좀 써놔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잠깐만 보여드려봐. 왜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냐면 자, 기억 뭐예요? 찾아보세요. 뭐 하면 돼요?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보잖아. 아까처럼 뭐 하면 돼? 증명하면 되겠지. 뭐 하시면 돼요?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해서 2항이 아니라 제곱하고 제곱해서 뺍니다. 그 녀석의 식을 보면은 나올 거예요. 두 번째, 이번에도 루트도 있네. 그냥 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둘 다 제곱하고 제곱해서 뺍니다. 2항 아니고 뺍니다. 그래서 밝혀주시면 되는데 세 번째 녀석 요거 뭐 써야 되는지 아는 사람. 이거 산술기야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유형 1번 문제들도 산술기를 좀 몇 개 담고 있더라고 문제가. 그래서 지금 다 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억 니은 같은 것밖에 못 풀어가지고 풀지 못한 문제가 꽤 있거든. 그래서 여기까지 숙제는 안 낼게요. 알았죠? 대신에 다음 시간에 요거는 했다고 치고 넘어갈 거야. 바로 산술기하러 넘어갑니다. 알았죠? 오늘 조금 빨리 맞출게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잘 가요.